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 야, 오늘 같은 날 꼭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 이 와중에 당연히 하락과 기회는 같이 온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곳에서 지금 현재 기회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빠르게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지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급락하는 이유는 바로 금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JP모건 체이스의 회장인 다이먼이 금리 7% 시대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었는데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는 무려 4.841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다가 5%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리고 이 와중에 레이달리오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경고를 한 바 있어서 진짜 이거 이번 주에 5% 찍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가 매우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저녁 미국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와중에 조금은 아이러니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주식시장 하락밖에 없다. 그 말인즉슨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증시가 이렇게 완전 박살납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난 다음이야. 그때서야 연준에서는 매파적 스탠스를 이제 접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지금은 태풍이 오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사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옐런은 소방수로 나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증시가 충격을 받고 금리가 미쳐 날뛰고 있죠. 미국의 경제는 매우 좋고 강력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최근 시장에 돌고 있는 얘기 중 하나가 고금리 장기화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일단 옐런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증시는 충격을 피하지 못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변동성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악재도 하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첫 하원 의장 해임. 자,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셧다운 리스크를 막은 1등 공신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공화당인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랑 무슨 협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배신자 낙인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해임 결의안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처음에는 이건 그냥 단순한 노이즈다 통과 확률이 크진 않을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민주당 전원 찬성 플러스 공화당 강경파 8명의 찬성이 나오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케빈 머카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 강경파 8명의 찬성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강경파의 움직임이 예상 밖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하원 의장을 빠르게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45일 뒤에 다가오는 셧다운이라고 볼 수 있고 하원에서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에도 벅찬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셧다운 협상이 잘 되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또다시 셧다운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주유소 기름값 12주 연속 상승. 유가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겠죠. 최근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주유소 기름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은 지난주까지 무려 12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전국의 평균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경유는 1,700원을 이미 기록 9개월 만에 1,7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한편 휘발유 가격은 14개월 만에 1,8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참고로 오늘 오전 기준 1,796원 코앞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와중에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1,878원으로 이미 1,800원을 넘어 1,900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시티은행은 유가가 이제는 떨어질 것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브렌트유에 대해서 올해 평균 4분기 평균 82달러 내년 평균은 74달러 그러니까 꽤나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오펙 플러스 비회원국들의 생산량이 늘고 있으며 그리고 오펙 내에서도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단독 감산 이게 그렇게 길게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오펙 사무총장은 석유 수요 증가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 이렇게 전망을 했으나 하지만 CT은행은 그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하네요. 매번 말씀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원자재는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전망을 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따따블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따따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초반 따따블 가격에 매도까지 걸어놨기도 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따따블은 가지 못한 한싸. 하지만 5만원의 근처라고도 볼 수 있겠죠. 42,0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싹은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회사인데 시총이 워낙 낮아서 무조건 착약을 했어야 되는 기업 중 하나였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마도 내일 오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금요일에 레뷰 코퍼레이션 요 기업들의 흐름도 꽤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파두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요 모양 요 꼬라지인데 파두가 오르고 있다는 소식. 자, 오늘 증시는 최악입니다. 그런데 파두는 무려 9%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모건 스탠리가 5.3만원 목표가를 제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수 리포트를 낸 이유가 뭔가? 모건 스탠리는 글로벌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들과 협력하는 파두는 데이터 센터 수요 회복에 수혜를 단단히 볼 것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그냥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중심에 파두가 있다라고 본 건데 과연 얼마 전에 상장한 파두 지금까지 분위기는 적당한 모습을 나타내며 그렇게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급락하는 모습도 아닌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속성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팔고 이 주식을 사라. 자, 2차전지 주주분들은 오늘 최악의 하루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오늘 에코프로는 7% 넘게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증권에서는 에코프로를 팔아라 라고 매도 리포트를 또 냈으며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반전이 있네요. 포스코 퓨챔, 에코프로비엠, LG 엔솔 이 세 개 기업은 오히려 매수 리포트를 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도 각각 60에서 80% 이상 위로 잡은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만약에 이대로 주가가 흘러가게 된다면 지금 사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는 안 되는데 나머지 3개를 사라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공급망 경쟁 우위를 확보해 유리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조금 더 보니까 양극재 기업들이 최근 들어 증설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장이 예를 들어 100개가 됐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더 될 수 있다. 이 얘기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예를 들어 이제 공장 90개 분량의 물량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총 100개인데 90개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챔, LG엔솔 등은 이미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1티어라고 볼 수 있는 S티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라서 오히려 먼저 수주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해서 그 손해를 보는 거는 다른 기업들이고 이 친구들은 그냥 먼저 수주를 채워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듯이 지속적으로 잘할 거다 이러한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가격 경쟁이 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조금은 나빠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나마 나쁜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오랜만에 2차전지 쪽에 긍정적인 전망이 뜬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꼭꼭꼭 이런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VR 망했나요? 자, 메타가 자체 AR, VR 반도체 칩셋 개발을 포기하고 인원 감축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저기에서는 이거를 그냥 쓱 보고 뭐야 메타가 VR을 포기하나 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만 포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구체적 규모는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성과가 없는 만큼 대규모 해고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개발이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한편 자체 개발을 포기하면 어디 걸 쓰나 봤더니 최근에 공개한 기기에서도 퀄컴을 사용했던 만큼 아마도 퀄컴 거를 계속 쓰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CBDC 구축 본격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데 이번 활용성 테스트에서는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10월 내 이루어지며 구체적 활용 사례 등 세부 사항은 11월 말에 공개가 되고 내년 4분기가 되면은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며 CBDC 관련주가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와중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1위 브랜드는 대한민국 브랜드 1위는 뭘까요?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브랜드 스탁에서 브랜드의 점수를 매겨 100대 브랜드를 선정하는데 그 1위는 바로 삼성 갤럭시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등이 누군가? 이거는 뭐 전 국민이 쓰니까 당연하겠죠. 카카오톡이 2등, 그리고 3등은 KB국민은행, 이거는 조금 의외였고 4위는 신라면, 그리고 5위는 유튜브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전분기에 7위였는데 2개 단위나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는 오히려 4개 단위나 내려와 7위를 차지를 했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네카오의 사용자 수는 주는데 유튜브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아파트 브랜드 자이는 철근 누락, 침수 사태 등으로 8개 단위나 하락해서 36위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스타벅스 미사용 상품권 3천억이 넘는다는 소식. 이것도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 2분기 말 스타벅스에서 사용하지 않은 선불 충전금 잔액이 3,180억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9년만 하더라도 1292억이었던 금액이었는데 그런데 점점 늘어나 진짜 말 그대로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하나의 화폐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잔액에는 우리가 보통 쓰는 타사가 발행한 물품 교환형 상품권 잔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말이 어려워서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가 맨날 주고받는 기프티콘이 있죠. 그렇게 정말 많은 케이크 교환권, 커피 교환권 등은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포함하면 당연히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한 가지 걱정이 나옵니다. 아니 길이, 그런데 혹시 스타벅스 망하면 어떡하냐? 3천억 그냥 다 날리는 거냐? 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스벅은 재무에 문제가 생겨도 돌려줄 수 있도록 보험에 이미 가입한 바 있으며 지급 준비금도 3,480억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예전에 저기릿이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좋은 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몇십만 원 정도 하는 술, 그 술을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화폐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아마도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유한양행 성공적 임상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발음에 좀 자신 있다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문장 있죠.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야 무슨 간장공장 공장장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자면은 유한양행의 신약 렉라자가 얀센의 신약 리브레반트와의 병용요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는 소식에 유한양행 주가가 상승하며 장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게 어떠한 병에 쓰이나 봤더니 비소세포 폐암 치료요법 이쪽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조금 기대감이 나왔고 유진투자증권의 목표가를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키움증권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롯데칠성 필리핀 펩시 품다. 롯데칠성 음료가 필리핀 펩시의 경영권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2000년 초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며 탄산음료에 대한 선호도와 열대 계절성 기후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필리핀을 본 바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엔 실적이 온전히 반영되며 롯데칠성 음료의 매출이 4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향후 필리핀 펩시를 통해 밀키스, 처음처럼 등 자체 음료 등을 유통하고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식품도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이 기회를 삼아 롯데칠성이 쭉쭉쭉 성장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설탕 12년 만에 최고가. 지난 연휴에도 다뤘던 내용인데 아마도 증시가 안 좋다 보면은 이쪽에도 돈이 쏠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상기후로 설탕 주요 생산국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인도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원당 수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설탕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구독료 인상 가능성.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헐리우드 작가와 배우들의 파업이 끝나면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올릴 것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파업이 끝난 후 몇 달 내에 발표될 예정이며 전 세계 여러 시장에서 가격을 동시에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새 콘텐츠도 없이 그냥 올립니다 하면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영화 발표 이런 것들과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올리는 건 올리는 건데 좋은 작품도 따라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입니다. 맞지 마세요. 이제는 먹으세요. 자, 미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 스트럭처 테라퓨티스가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임상 2상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임상을 진행한 제품은 바로 GLP-1 계열로 식욕 억제, 체중 감량 효과도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주사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경구용, 먹기 때문에 매우 편안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최고 용량으로 4주간 투여한 결과 체중 5.4%가 감소를 했는데, 참고로 1112의 치료제는 5%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3일 동안 주가가 50%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연휴가 끝났는데 증시가 매우 안 좋아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매우 안 좋으실 듯 하지만 빠르게 바닥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